자, 그러면 앞 시간에서 말한 형식 문제에 대한 개념어를 공부했으면 이제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자, 문제 푸는 구체적 방법을 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 놓은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보세요. 구체적 풀이 방법 제시. 자, 프린트 6페이지입니다. 자, 집합 개념으로 형식 문제 해결하기 갑니다. 형식 문제의 선지는 다음의 예처럼 주로 자, 형광펜 근거 플러스 주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플러스 주장. 자, 근거 플러스 주장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현재형 어조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낸다. 아마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얘들아. 형식 문제에서는 현재형 어조다. 그 다음에 현장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형 어조라는 말을 근거라 그러고 현장감이 드러난다는 건 주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봐봐. 이 7번부터 일단 봐. 현재형 어조 생각해야 돼. 자, 네 가지가 있어 무조건. 형식 문제 네 가지 생각해야 돼. 현재형 어조는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무조건 맞는 걸까? 무조건 틀리는 걸까? 자, 니네가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돼. 현재형 어조. 그지? 현재형 어조는 찾을 수 있겠지? 뭐만 찾으면 되지? 서술어에 니은다, 는다가 현재형이 되겠지? 뭐가 찾을 수 있겠지? 자, 이걸 뭐라 그래?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니네가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그 다음에 현장감이라는 단어 생각해봐. 현장감은 감정이지. 감정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현장감이라는 이 단어는 감정이라는 말 들어왔잖아. 맞지? 그럼 이 감정은 뭐야 사실? 요건 패스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때 원래대로 말하면 요건 확인할 수 있고 요건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앞에 근거에 해당하는 게 현재형을 썼어. 현재형을 쓰는 순간 현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니 없을 가능성이 높니?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이 되게 큰 놈이라고. 감정은 정선 집합이 되게 큰 놈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면 이건 저절로 이걸 다 포함해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확인이 되는 순간 얘는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갖고 들어야 돼. 자, 갑니다. 현재형 어조는 근거이고 현장감은 주장이다. 지금부터 근거를 집합 A라고 부르고요. 주장을 집합 B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선생님 봐봐.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잘라서 앞에 근거에 해당하는 걸 A, 주장에 해당하는 걸 B 이렇게 집합 A, 집합 B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도 알다시피 이걸 집합이라고 부르는 순간 얘하고 얘가 교집합이 돼야 되니 합집합이 돼야 되니? 맞으려면 당연히 교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야 둘 다 맞아야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느냐? 무조건 형식 문제는 앞에 있는 근거를 A, 뒤에 있는 주장을 B라고 그랬을 때 A 교집합 B 이 두 개가 다 A 교집합 B가 돼야 참이고 A 교집합 B가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형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 말을 설명해놨어, 거기. 자, 그리고 지문에는 집합 A와 집합 B가 동시에 있어야 참이 되는 거다. 즉, 지문에서 선지의 집합 A 교집합 B가 성립되어야 참이다. 이때 현재형 어조 플러스 현장감은 A가 맞으면 뒤에 B는 인과적 알지? 원인과 결과적으로 무조건 맞는 관계다. 즉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무조건 맞는 관계다. 이런 선지를 A 교집합 제로라고 하자. 보기 들어봐요. 얘네 두 개가 동시에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맞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 거는 없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A 교집합 제로라고 하자. 여기서 무조건 맞는 개념어를 0집합이라고 하면 A 교집합 제로이니까 A만 지문에 있으면 선지는 참이다. 이야기를 할 때 A 교집합 제로의 선지는 얘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알았죠? 자, 만약 현재형 어조를 활용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의 경우라면, 잠깐만, 현재형일 땐 다 갈등이니? 그건 아니잖아.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럴 때는 A교집합 B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앞과 뒤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앞에 A가 맞아도 뒤에 B와는 인과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때 선지는 A교집합 B이므로 A와 B 둘 다 맞아야 된다. 이해되니? 요게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었어. 1번 확인 가능 개념어 앞에 걸 A, 뒤에 걸 B라고 한다. 근데 판단 유보 개념 우리 아까 배웠니 안 배웠니? 역설, 반어, 감정이입 그런 거 배웠지? 그럼 판단 유보 개념어가 나오면 패스다. 무조건 맞는 개념은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0이다. 무조건 틀린 개념어 이거는 뭐야? 없으니까 공집합이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형식 문제를 풀 때 개념어를 위의 표처럼 치환해보자. 그러면 형식 문제 선지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 교육자 모두 동남처럼 예외가 없다는 게 중요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알겠죠? 모두라는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모두야, 모두.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자, 먼저 경우의 수가 7가지가 있어. 즉 확인 가능 개념어, 확인 가능 개념어 두 개가 있을 때는 ABC법 B죠. 그죠? 자, 우선순위 봐봐. 부정설문의 정답은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고개 들어보자. 자, 고개 들어보자. 자, 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7가지를 한번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첫 번째, A 교집합 B. 두 번째, A 교집합 뭐가 있을 수 있니? 제로. 제로가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맞아? 네 번째, 공집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 앞뒤로. 그치? 그러니까 아니면, 둘 다 제로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니? 공집합이 봐봐. 공집합이 앞에 있을 수 있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즉,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맞지? 또는 이럴 수 있지. 공집합이 어디든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6번째는 거기도 나왔지만 뭐가 있니? 패스 지문이니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치? 패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봐봐. 공집합이 어디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또는 패스가 어디 하나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6개네. 7개라고 해놨지만 근데 6번하고 7번은 찾기 어려운 거랑 판단 유보니까 같은 패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6가지라고 보면 되겠다. 자, 됐니? 자, 경우의 수 이거 이해돼야 돼. 이해되지? 경우의 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잘 봐, 이제. 요게 중요해. 우선순위가. A 교집합 B는 확률로 생각해. 맞을 가능성이 높니? 틀릴 가능성이 높니?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 그럴까? 보기 들어봐. 이거 내가 니네 이제 문제 풀이반을 해보면 알아. 이 지문 안에 A라는 놈이 여기 있잖아. 이 놈이 순간 B까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려면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지? 남자인데 2m가 넘는 남자야 돼. 확률이 확 떨어지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나오면 얘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긍정설문, 적절한 곳을 찾으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이 되니?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봐봐. 얘네 2개. 이번엔 0이 어느 한쪽에 있어.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야.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럼 무조건 찾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얘는 긍정설문일 때 무조건 찾아봐야 돼. 얘네가 달기까지 높아. 그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무조건 맞는 개념이 있지. 거기 들어가니까. 둘 다 무조건 맞는 거. 자, 해볼게. 감각적인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감각적인 방법으로 아까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이런 걸 하면 감각도 무조건 맞다 그랬지. 분위기 한게 무조건 맞지. 그럼 어떻게 해? 0, 0이니까 이거 무조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긍정설문에 아예 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5번은 부정설문의 답이 되겠지. 무조건 틀리니까. 그럼 여섯 번째, 패스는 뭐니? 요 패스는 긍정설문이든 부정설문이든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잘 알았지? 이걸 이렇게 외워갖고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학생을 했었죠. 문제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수능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볼게. 자, 먼저 1번.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랬어.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과거의 상황을 환기 그랬지. 상황을 환기한다면 무조건 맞지. 근데 과거 상황이라 그랬지. 근데 과거는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므로 일단 그 1번 그 말 밑에 A라고 써봐.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봐봐. 정서를 드러낸다. 시에서 정서를 드러낸다는 말은 니네가 생각해봐. 무조건 맞겠니? 확인해야 되니? 패스해야 되니? 무조건 맞겠지. 무조건 맞는 거니까 제로지. 됐니? 그럼 일단 그 시에서 뭐 찾으러 가야 돼? 과거 찾으러 가면 되지.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럼 2번 봐봐.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번호봐. 미래를 암시한다. 얘들아, 자연이 변하는 건 확인할 수 있지. A지. 그 다음 생각해. 자연이 변하면 다 미래니? 말도 안 되지. A가 빈 거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지? 3번 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자, 감각적 이미지니까 선생님 뭐라 했어, 이거는? 무조건 제로라고 했지? 교집합. 그 다음 뭐래? 시적 대상을 예찬. 야, 감각적인 건 무조건 맞지만 대상을 예찬하는 것도 무조건 맞니? 그건 아니지. 봐봐. 얘는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지. 영교집합 B가 되지. 4번 봐. 관조하고 나왔지. 간조가 나오면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간조가. 객관적인 거. 무조건 틀린다 그랬지. 봐봐. 이때는 공집합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틀려. 그 봐봐. 문제를 봐봐 빨리.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니 적절하지 않은 거니?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적절한 거였으면 답이지. 근데 적절하지 말 잘못했어. 적절하지 않은 건 무조건 답이지. 근데 적절하니까 오히려 답이 아니지. 4번은 지워. 5번. 자, 드디어 나왔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 패스지. 애상적인 건 뭐야? 슬픈 거지. 야, 섬세하고 부드러운 무조건 애상적이니? 꼭 그렇진 않지. 플러스 마이너스 확실히 되잖아.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자, 그래서 이건 B라고 써놓는데. 근데 이미 패스가 하나 있지. 그럼 5번 지워봐. 자, 이제 선생님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건 A 교집합 제로고,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B고, 세 번째 거는 0 교집합 B고, 네 번째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는 패스가 들어가 있어. 맞지? 그럼 이거를 볼 줄 아는 애들은 시가 없더라도 이 세 개 중에 답이 하나가 되겠지. 그 중에 뭐야? A 교집합 B는 맨 나중에 해야 되지. 맞지? 그럼 결국은 뭐야? 이 두 개가 제일 강해. 그럼 니네가 시가 지금 문제가 뭔가 봐. 가나다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그럼 니네 뭐 해야 돼? 시를 가서 빨리빨리 A 세 개 찾으면 되지. 과거를 찾으면 되지. 세 개에서 뭐야? 예찬 찾으면 되지. 이해되니?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자, 근데 지문이 없어. 그럼 이제 확률로 해볼게. 니들 시에서 과거가 있는 시가 많겠니? 예찬이 있는 시가 많겠니?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게 배경치인 거야. 시를 이렇게 딱 보면, 그지? 자, 선생님 봐야 돼.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니네 분명 아까 얘기했잖아. 아유, 밴드도 신경 되는데 밴드에도 지금 거의 버림받았어. 듣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 꺼졌던 건 아니겠지? 얘들아 잘 있지? 수빈이하고 채연이 뜬금없이 지금 찍고 있는 거 하나 믿는 거야. 혹시 못 들어서 찍은 거 보면 되니까. 그치? 자, 봐봐요. 니들도 한 번만 생각해봐. 과거하고 예찬. 자,
머리를 비워. 너네들이 봤을 때 문학에서 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니 예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니? 한번 생각해요. 자, 선생님 문학 작품에서 과거가 있을 게 더 많죠. 확률상 손들어봐. 과거다. 예찬이 있을 것 같아. 자, 너희들은 안 보이겠지만 손은 이쪽을 들었어요. 자, 요게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분이라는 거야. 알았지? 잘 봐. 시제는 뭐만 있니? 시제. 과거, 현재, 미래지. 아니, 문학작품에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지. 근데 미래형 있는 거 봤니? 거의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과거, 현재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대사를 예찬하는 거야. 예찬은 시에서, 그지? 예찬하면서 과거일 수 있니, 없니? 과거일 수 있잖아. 예찬하면서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지. 예찬 아니면서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지. 자,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집합상 어떤 게 더 가능성이 훨씬 높아? 얘가 훨씬 높은 거라고. 이런 걸 니네가 나한테 배우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예찬이, 과거는 있잖아. 문학작품은 결국 둘 중에 하나지. 과거 아니면 현재일 거 아니야. 미래는 거의 없잖아. 시에서 진달래꽃. 진달래가 피면 당신은 떠날 거지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슬플 거지요? 아, 이렇게 미래형으로 시 쓰는 경우가 어딨니? 좀만 생각해보면. 과거 아니면 현재지. 간다, 간다, 떠난다. 현재죠? 갔다, 갔구나, 떠났구나. 과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학작품은 결국 둘 중에 하나죠. 현재 아니면 과거. 맞죠? 그러면 예찬도 둘 중에 하나입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죠. 잘 봐. 이게 모든 올이라고 써봐. 모든 문학작품은 과거 아니면 현재일 거야. 또는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있을 수도 있지. 그것도 과거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라는 놈과 하나는 예찬이고 예찬 아닌 놈 있잖아. 그럼 그 많은 시가 대부분은 예찬하고 있냐 이거지. 내용상 예찬, 감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이건 그 중에 하나지. 근데 이거 모든 작품 중에 하나지. 봐. 그러니까 얘가 집합이 훨씬 크다고요. 근데 니네들은 기분상 예찬 배우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가서 따져보면 되죠. 예찬인가 과거인가? 오케이. 찾기 쉬워. 근데 지문이 없어도 또는 지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도 이렇게 확률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7페이지까지 설명이니까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여러분들 쉬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밴드 학생들도 한 10분 쉬겠습니다.